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극한 성질을 활용한 다항식의 추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이 단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0분의 0꼴이니까 얘도 다항식의 추론을 0분의 0꼴로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건가요? 확실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린 그냥 이번 단원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뿐이지, 애초에 이게 0분의 0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뜻이냐? 분명히 극한값이라는 걸 구하라는 어떤 뭔가가 존재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쉬운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0분의 0꼴을 배워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그걸 또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극한값 추론이라는 걸 누군가 보게 되면 그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일단 극한 구하기 쉽나? 쉽네? 그럼 구하면 돼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고 고민을 들면 그때 뭐부터 생각하는 게 먼저다? 0분의 0꼴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보인다면야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결국 그렇게 쉬운 문제는 누구한테나 쉬운 거잖아. 분명히 우리가 뭔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뭐부터 생각하는 거다? 0분의 0꼴부터 생각을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얘 역시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게 0분의 0꼴 안에 있으니까 0분의 0꼴로 다 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뻔한 얘기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먼저 이 얘기를 꺼냈었죠. 어떤 얘기를 꺼냈어요? 어떤 gx분의 fx라는 값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값이 둘 중에 하나가, 아까는 원래 둘 중에 하나가 0이었으면 얘기를 했죠. fx가 0일 수도 있고 gx가 0이어도 돼요. 여기선 그 표현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fx가 0이면 나머지도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gx가 0이면 fx도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전 시간에 주장창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건데 그 주어진 상황을 내가 나름대로 돌파를 해 나가겠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13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3번 문제는요, 우리가 얘기했던 방금 이 얘기를 결국 증명을 하는 얘기죠. 자, 증명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fx, gx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걸 알파라고 하면 fx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gx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먼저 주어진 거예요? gx랑 fx라는 게 주어졌고 fx는 0이라는 어떤 결국 0분의 0꼴도 극한값의 성질에서 타고 내려온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둘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대장이라고 얘기했죠.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 대장이에요. 얘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느껴지셔야죠. 0분의 0꼴이 뭐 최고인 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건 극한값의 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이 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gx분의 fx가 알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알파는 또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뜻이죠. fx가 0인데 이 gx의 값이 특정한 다른 값이 될 수 없다는 걸 미리 전제에 깔아주고, 우리 아까 왜 얘기했었잖아요. 얘가 0일 때 밑에가 k가 되면 이거 무조건 0으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걸, 물론 먼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실은 얘를 그렇게만 이해해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gx가 그래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린 그래도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해보자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알파고요. 알파 A로 갈 때 fx분의 gx가 이번에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알파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얘가 존재하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분의 1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어. 리미트 fx 0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이거 0 아니라고요. 0이라고 여러분들이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0은 아니에요. 아까 그거 비슷한 거야. 여러분들 그거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들 막 상상을 하는 친구들 안 됩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fx 자체가 0이라고 얘기했지 리미트 fx가 0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알파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0이 아니에요. 자, 이 밑에가 0이 아니란 얘기죠. gx가 뭡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어쨌든 fx랑 당연히 뭐로 돼 있겠어요? 이 gx를 구하려면 이 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fx 곱하기 뭐를 해요? 누가 봐도 fx분의 gx를 해야지만 답이 나오겠죠. 그죠? gx로 해서 그래서 여기 fx와 여기 fx가 약분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gx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왜 할 수 있다? 얘네들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가 이 상태로 약분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둘을 갈라놓는 거죠. 어떻게 갈라놔요? 이 값이 fx로,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쓸 수가 있겠죠.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fx분의 gx, 똑같은 애들로 나오겠죠. 약분보다 뭐를 하는 것이다? 그 값들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왜 할 수 있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이걸 꺼내 쓸 수 있도록 단련하시기 바라면서 어쨌든 이 값은 뭡니까?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몇 개만 골라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직접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일단 딱 보이시나요? 뭔진 모르지만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얘도 0이겠다. 0분의 0꼴입니다. 이쪽 단원이 0분의 0이라서 여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항상 그냥 확인하는 연습을 하세요. 분모가 0이네. 분자도 0이겠다. 반드시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0이면 얘가 뭐예요? 위에다가도 0이 돼야 돼요. 1 더하기 a 더하기 b의 값이 0이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수학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만 주어졌어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러면 수식이 몇 개 있어야지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나요? 수식이 2개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사고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머리는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히 다른 수식이 있다란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해야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무조건 딴 식은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뭐 집어넣고 문제를 풀었다고요? 그럼 수학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서 진짜로 수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아주 제대로 우리 수학 엄청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 그런 애들이죠. 그죠? 저 같은 친구들. 자, 어때요? 이럴 때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이거 그러면 미지수가 자연수 아니야?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미지수가 2개여도 그러면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 막 또 뭔가 또 다른 인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여기는 자연수라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걸 느끼는 학생들한테 그냥 제가 따봉 하나 드리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거는 뭐예요? 그냥 A랑 B가 실수예요. 또 다른 수식이 하나 필요해요. 그 수식이 뭐겠어요? 그게 약분을 하는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해야 제대로 된 수학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외워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약분하는 식을 근데 생각해 본다고 하면 실제로 얘가 잘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또 다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식을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막 그런 모든 상황을 외워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이 안 는다라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식 외에 어쨌든 식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낼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수식이 뭐라고요? 약분에 대한 수식입니다. 그 약분에 대한 수식에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얘가 x-1을 한마디로 1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얘 역시도 뭐란 얘기예요? 1을 근으로 갖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x-1 곱하기 x-k의 형태로 두고 이걸 전개해서 이 값을 찾아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약분해가지고 x-k에다가 1을 집어넣고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어느 정도 괜찮은 인싸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게 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의 형태로 인수정리를 해서 표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죠. 아주 잘하는 친구들인가요? 꽤나 잘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100점짜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수학적으로 제대로 판단한다고 하기에는 100점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뭐 잘못 풀었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또 특별한 인싸력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히 지웠네요. 뭐냐면요. 지금 이 표현을 이해하고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상황을 이해 못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수학2를 제대로, 수학2까지 공부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과목을 제대로 했다라고 보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얘를요. 어쨌든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나요? x-1이라는 인수를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얘한테 x-1이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인수를 알았을 때 그것도 몇 차식? 1차식에 대한 인수예요. 그걸 알았을 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립제법입니다. 여러분들 조립제법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만약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조립제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이 표현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수, 1차식의 인수를 하나 알았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제대로 다가간 거예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상황이 조립제법의 정의에 맞게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를 끝내치도록 하고 뭘 할까요? 조립제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1, A, B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1, A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또 A 더하기 1인데 이건 누가 봐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애초에 시작부터 무조건 0이었어요. 왜? x-1이 인수기 때문에 그래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모르는 친구가 혹시나 있을까 봐요. 너 수학지 듣지 마. 알았어요? 자, 그리고 얘가 0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됩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약분시키면 돼요? x-1이 되고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죠. 2 더하기 a가 뭐예요? 2가 된다는 얘기고 a는 0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립제법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2차식은 한 번도 조립제법 해본 적 없거든요. 그거는요. 네가 수학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뭐 너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상처 받나요? 네, 상처 받으세요. 어차피 받아야 돼. 니들 이대로 가면 어차피 이거 수학 한다고 느는 거 아니에요. 아, 수학2만 잘할 거야? 아, 앞에 거 다 제대로 해야 수학2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x-4죠? x-4분의 이번에는 a 루트 x 플러스 5. 일단 0이에요. 그렇다면 위에도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일단 얘는 이렇게 쓰겠지만 a 루트 x 플러스 5겠지만 이제는 b를 좀 다르게 써주는 게 우리가 인지상정이죠. 아까 조립제법인데 야 무조건 조립제법만 하려고 해. 그런 정신 상태가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아까는 b 안 바꿨는데 야 할만한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수학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a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b의 값은 마이너스 3a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a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립제법이나 이런 거 쓰고 싶지만 얘는 그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형태잖아요. 그럼 억지로 조립제법이라는 그 틀 안에 가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봐도 유리화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기왕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a로 묶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a로 묶으면 루트 x 플러스 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에 뭐를 해줘요?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3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아래에다가 당연히 x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써주시고 루트 x 플러스 5 플러스 3이 돼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이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5 마이너스 9가 돼서 얘가 x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얘랑 약분이 되나요? 이거랑 약분이 될 겁니다. 누구만 남아요? 얘네 둘만 남게 되겠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그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4를 집어넣으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그러니까 6분의 a가 되는 거죠. 그 값이 뭐예요? 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a의 값은
1이란 얘기겠죠. 그죠? 자,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차근차근 반응하면 됩니다. 어떨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세 번째 문제. 여기 두 개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 여기 있는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2. 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게 뭘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떻게 이거는 여러분들 보이는 대로 푸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이게 뭐가 보여요? 나만 보이나? 너도 보일 거야. 야, 너도? 그렇죠. 보이죠? 자, 이거 뭐예요?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죠. 안 보이는 친구는 없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너 수학 하지 마. 이제 딴 거 해요. 딴 거. 수학 상부터 해. 자, x-a분의 x-2가 되는 거고 얘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두는 게 인지상정이야. 아니, 인수분해가 되는 게 인수분해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저번에도 얘기했죠? 아,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안 할래요. 자, 뭔 얘기인지 아는 친구들은 홍시 얘기를, 홍시. 자,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결국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얘는 누가 봐도 0이 되죠? 그럼 당연히 얘도 0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b의 값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b의 값은 당연히 4가 돼야 되죠. 그쵸? 네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b가 여기다 0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2끼리가 약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x 플러스 2분의 x-a가 되고 그 값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이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굳이 이걸 풀어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어진 대로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내용들은요, 결국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유리화가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끝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예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것분의 뭐예요? 루트 2x 플러스 일단 얘가 뭐예요? 인수분해가 일단 0분의 0꼴인데 얘가 0분의 0꼴 중에 여기 없어질 수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유리화를 해보는 겁니다.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는 좀 이런 거 이제 편하게 가요. 유리화한다고 하면 2x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3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루트 2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충분히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위에 거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생깁니까? x를 하고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가 됩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아까 얘기했었죠. 뭐가 돼야 된다고? x-1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안 했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걸 안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뭐를 확인하면 됩니까? a 값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어쨌든 조정을 해서 0분의 0꼴을 만들었으니까 밑에가 0이니까 위에도 반드시 0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a의 값이 뭐라는 거? 4라는 것을 4 맞나요? 4가 아니라 2가 돼야 되죠. 그죠? 네, 2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수학적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니까 직접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네. 넘길 수도 있죠. 그죠? 네. 이 차는, 또 되네. 아이, 참나. 그죠? 네.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이 5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값을 한번 알아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f2-3이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f2의 값이 3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왜 그런지 묻지 말고 뭐부터 해요?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fx 마이너스 3 곱하기 fx 플러스 3부터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거를 차근차근 먼저 해결하세요. 위에는 뭐예요?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이용하려고 해보니까 실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무조건 이걸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에 맞게끔 반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얘가 0이 되긴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하다. 잘 안 보인다 이거.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0분의 0걸 억지로 약분면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한 걸음만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시선을 좀 더 넓게 보세요. 맞죠? 네, 여러분들 결국 그거죠. 여러분들이 브론즈 실버까지는 결국 이 시야를 못 보는 거예요. 솔직히 골드 이상 이게 플레 가면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이 맵의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정글 오고 있는데 니신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저기 CS 몇 개 먹지도 못하면서 그걸 갖고 치고 있으니까 안 느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결국 시야죠. 넓게 보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좀 더 이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한 걸음만 넓게 시야를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x-3이고 여기가 x-2가 되는데 요 노란색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어떤 대장인 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 노란색이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 되면 이것도 왜 5분의 1인지 모르면 그럴 리가 없겠지. 그지? 이거 5분의 1로 쓸 수 있죠? 뒤밖에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 값이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값으로 그냥 곱하기로 끝을 낼 수 있나요? 없나요? 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가 2를 집어넣으면 이거 리미트 생략되는 건데 2를 집어넣으면 f2 더하기 3이죠? f2가 아까 3이었잖아요. 그럼 이 값이 몇이에요? 6입니다. 그럼 서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인가요? 존재하는 애들이죠. 지들끼리 곱할 수 있습니다. 5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그죠? 30분의 1이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까요? 얘 역시도 이걸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죠. 거의 똑같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똑같지는 않아요. 예. 분명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한다고? 이런 거죠. 이런 것도 정말 수학적인 어떤 판단이에요. 불편한 거야. fx-2 이거 뭐가 편해요? 누가 더 편한 거야? fx-2가 아니라 fx의 형태가 편한 거잖아요. 그걸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을 왜 하냐고 누가 물어보면 결국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치환하는 유형 해갖고서 1번부터 쭈르륵 외워가 그딴 식으로 수학하니까 수학 안 느는 거라고. 아시겠죠? 오늘 좀 과하네. 근데 이거 과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만큼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극혐한다라는 겁니다. 자, fx-그러니까 ft로 바꿔주는 거죠. 뭐를? x-2를 t로 치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ft는 그대로 둔다고 얘기하면 이제 얘가 x 곱하기 x-2로 될 거예요. x 곱하기 x-2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t로 바꾼다고 하면 x라는 거는 당연히 t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t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t 곱하기 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뭐를 구하라고요? 이 값이, 일단은 이 값이 몇이라는 거예요? 이 값이 4라는 겁니다. 리미트 x가, 이제 리미트가 x가 아니죠. t가 가는 거죠. t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x는 t 플러스 2니까 얘가, 죄송해요. t는 x-2니까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4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뭐를 구하라고요? 얘를 구하래요. 실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tft가 뭐랑 같다고요? 얘가 이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이 전 단원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모르면 뭐 한다고 그랬죠? 그쵸? 듣지 말고 수학 이거 어디 나오죠? 이거 수학 하여튼 있어. 거기 보세요. 어디 수학 하라고 얘기되나? 하 정도라고 봐야 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전에도 많이 배우긴 하지만 이것도 뭣도 모르고 중학교 때 오지게 쓰잖아. 그죠? 자, 어쨌든 모르면 안 돼요. 이게 이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거를 따다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했던 방식이랑 좀 다르죠. 이전에는 그냥 있는 걸 갖다 붙였는데 이제는 얘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은 존재하니까 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또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나요? 그 정도는 그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지금 뭐예요? 그것을 제외한 애가 누구예요? t 플러스 2분의 1이죠. t 플러스 2분의 1. 이 t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게 그 값이, 극한값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존재하고 있죠. 이 노란색을 제외한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지금 이것분의 1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하고 있잖아. 그 둘의 관계잖아요. 근데 얘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t분의 ft는 존재하는 걸까요? 안 존재하는 걸까요? 이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이 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이 값을 알파라고 하고 이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이 빨간 값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이것분의 1을 베타라고 얘기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4란 얘기인 거고, 이 베타가 몇입니까? t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알파의 값이죠. 이 알파의 값은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은 여러분들 약간 한 단계를 벗어난 얘기긴 하긴 해요. 약간 이걸 수학적으로 좀 딥하게 바라보는 친구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반드시 그 값이 존재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거기다가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건 문제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푼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런 친구들은 그냥 여러분들 얼마든지 편하게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